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221회. 안녕하세요. 백수 바리스타 이씨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건강검진 센터 가서 이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2년마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50이 가까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위내시경은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약재 같은 거를 또 주세요. 이런 걸 먹어야 좋다. 그래갖고 이제 3,000원 장사하는 거야? 근데 뭐 다 장사해야 돈 벌지. 네, 그래서 뭐 이걸 먹어야 조금 더 편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약을 파십니다. 사 먹어야지. 참고로 제가 이 위내시경을 항상 이제 비수면으로 하는데, 일단 수면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를 잘 모르고, 일단 비수면이 또 금방 끝나니까, 그냥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용감하게 비수면을 하는데, 오늘 하다가 거의 죽다 살았어.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해보셨어요, 여러분? 비수면? 아니, 분명히 제가, 한 40대? 한 40대 초반쯤부터 이게 약간 그 의문가? 찾아봐야겠다. 한번 찾아봐야지.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그 건강검진, 이 위내시경, 건강검진 검색해보자.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의료보험공단, 건강검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 내고 하는 건강검진보다 이제 심플하죠. 뭐 피 뽑고, 뭐 체중 재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아주 뭐 깔끔하고 간단해요. 뭐 내용도 별로 없어. 위내시경만 안 하면 뭐 한 3, 40분도 안 걸리는데, 이게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제 위내시경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위내시경, 위내시경, 어디 갔냐? 제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잘 검진을 해놨나요?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2년마다 검진하고 위 조형 촬영 혹은 위 내시경 중 택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위 조형 촬영은 권장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위 내시경을 권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부담금이 10% 혹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은 없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품값 3,000원 이제 부담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를 항상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 위궤양이 항상 이제 위 점막이 울긋불긋하게 나오는 현상이 항상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보통 넘어가시더니 이번에는 뭐 밥터야? 그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우리 예전에 그 야쿠르트에서 위인가요? 위인가? 위 그 광고하잖아요. 헬리코닥터 파일리럭 뭐 파일로리균 뭐 이걸 없애야 된다. 뭐 감염은 뭐 그렇다. 이게 이제 위궤양을 주로 이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위내시경 선생님이 뭐 항상 가던 데를 갔는데 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 뭐 보니까 비용이 19,800원인가?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비싸진 않는데 이제 보통 건강검진 센터 가면은 이제 자기 부담이 없는 줄 알고 갔다가 또 돈 내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찝찝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그 위내시경 하고 있는데 이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 관이 입속에 들어가서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헬리코박터균 궤양을 뭐 이제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60에서 70% 정도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 검사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돈 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처음에 다 공짜인가?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입속에 내시경을 짓고 갖고 지금 막 꾸역꾸역 하면서 지금 중내사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냥 통보만 하면 쑥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점막을 이렇게 뭐 살짝 찝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분명히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잘 버텼는데 진짜 막 진짜 밖에서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야. 으악 하면 진짜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나 눈물도 엄청 많이 흘리고, 이상하게 힘드네요. 이게 나이를 들수록 이제 좀 감당이 안 되나? 아무튼 이게 위궤양의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 이게 뭐, 있다고 해서 삶에서 죽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속이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완치가 어렵대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약품 처방을 받아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약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쫄리는 거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혈압을 재도 항상 보통 정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들 보면 다 이제 고혈압이 사실 나이가 들면 거의 다 고혈압이 있으세요. 뭐 진짜 몸 관리 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70대 이제 한 중후반이신데 다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 고혈압이 있으니까 나도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건강검진 하면서 혈압을 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패스가 됐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좀 여러 번 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좀 쉬었다가 또 재보세요, 또 재보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일 때마다 이제 쫄리는 거죠. 나도 이제 몸 상태가 물론 관리도 안 하지만 관리를 또 그지같이 안 하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만성 감염이 되게 되면 심장 질환, 뭐 협심증이나 뇌졸중 빈도가 뭐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편두통, 빈혈, 만성 두드리, 편두통, 빈혈 다 이거 뇌 증상인데, 이게 아무튼 단독적으로 작용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혹시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이게 이 헬리코박터균이 어디서 감염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 한번 검색해 볼까? 원인 증상과 원인 증상. 위암 유발이 무척 높다. 이걸 매운 것을 좋아하는 습관. 뭐 그런 거라는데 이게 어디에서 옮기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한데 그런 얘기 없네요. 어디 찾아볼까? 헬리코박터균 원인, 원인, 원인. 혹시 이거 뽀뽀하다가 걸리나? 그런 거 아니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 그럼 이거 뽀뽀하다 걸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지. 아동기에 주로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전염되는 경로는 항문 구강. 아이 뭐야? 항문 구강? 이거 뭐 지금 야동 얘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항문 구강 경로와 구강대 구강 경로가 있다. 항문 구강 전염은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 또는 음식물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비료로 이 사람의 배설물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구강대 구강 전염은 아이에게 미리 습은 이런 거 실제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있는 사람의 침이나 치석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검출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서 실제 감염 빈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럼 뭐야, 결론은?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배우자나 자녀의 감염률이 높다는 점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거네요. 왜 이게 감염되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기농으로 키운 뭐 이제 야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그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어떻게 음식물 같은 거, 그 우리 옛날에는 뭐 상추 이런 거 이렇게 채소 가꿀 때 뭐 사람의 소변이나 병 같은 거 막 옛날에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겠지? 지금은 안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이유가 없지 않나? 할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되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 근데 나 이거 갑자기 무서워지네. 제가 약간 편두통도 있고, 약간 좀 뭐랄까 이 증상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씨 무섭네 갑자기. 씨 뭐 하여튼 뭐 그렇대. 근데 이게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위궤양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헬리코박터균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왔는데, 결론은 뭐냐? 위 내시경 하다 죽다 살아났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보통은 그 정도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막 헛구역질 오지게 많이 해서 이제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 이걸 2년마다 하려니까 갑자기 두려워져요. 그럼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나? 근데 수면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공짜인가? 근데 백수잖아. 얘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엄청 예민하단 말이에요. 돈 내는 거. 제가 이제 요즘 쫄려요. 수업도 안 하고 뭐 강의도 없고 프리랜서 뭐 원래 백수였는데 너무 없으니까 이제 쫄리는 거지. 내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뭐 돈 쓸 때 되면은 약간 이제 미안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밥값은 하면서 돈 써야 되는데 오늘도 가갖고 쓸 때 돈을 많이 쓴 것 같아. 수면 내시경 비용 검색해 볼까? 비용. 수면 내시경 국가검진 수면 내시경 비용. 수면 내시경 수면 추가 비용 얼마인가요? 5만 원이요? 오씨. 과연 5만 원을 내고 할 건가? 그냥 몸빵 할 건가? 이거네요. 그냥 몸빵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아니 5만 원 내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수면 내시경 다 하시나요? 부자들인가 봐. 나는 나는 그냥 약값 3천 원 내고 몸으로 때울래. 에이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또 개소리 하다 또 오래 갔네. 자, 오늘 지금 또 커피를 좀 진열을 해봤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커피 시음을 해야 되잖아요. 내시경에 가서 커피 또 이렇게 뭐, 되나 모르겠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햄버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제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분식, 떡볶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다 안 좋은 거야. 다 안 좋은 거. 뭐 떡볶이, 피자, 순대, 튀김, 오뎅, 뭐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막 이런 거 다 몸에 안 좋은 것만 뒤지게 먹으니까 내 몸이 쓰레기통이지. 확실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진짜 이게 잠깐은 끊어지는데 확 안 끊어져요. 진짜 내가 좀 쓰러져서 식물인간 좀 돼봐야 정신 차리려나? 아무튼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커피를 이제 마셔보려고 이제 준비해 놨는데 맨날 먹던 커피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버거킹에 가서 제가 버거킹 등급이 킹이거든요. 킹. 그러니까 맨날 버거킹 오지게 먹으니까 킹이야. 근데 킹이 되면은 좋은 게 일단 킹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일날 되면은 이제 뭐 와퍼 교환권 같은 거 주고요. 지금은 이제 커피 3잔씩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커피 3잔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뭐 커피 1,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 햄버거집 커피들. 그러니까 뭐 3,000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몇만 원씩 먹는 거지. 한 5, 6만 원씩 먹지 않나 싶어요. 그 기본?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 먹어야 아마 등급이 킹이 나오는데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런 소비조차도 이제 사치다. 돈을 벌면서 먹으면 괜찮은데 돈을 못 벌면서 맨날 이런 거 먹으면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몸에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음료권을 쓰려고 제가 이제 버거킹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거킹 커피를 하나 옆에 들고 있고 나머지 커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RTD 커피들, 이제 저렴한 RTD 커피. 근데 실제로 편의점 가서 사 먹으려면 한 2,000원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최소한 편의점 커피와 아니다, 편의점이래, RTD 커피와 이 버거킹에서 주는 커피 1,000원. 참고로 오지게 썼어. 일단 비율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걔네들이 내릴 때 보면은 얼음잔을 이렇게 서브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컵에 얼음 서브해서 그냥 바로 그 에스프레소 내린 거를 그냥 담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라기보다는 약간 아메리카노를 내리는 거겠죠. 근데 약간 양이 좀 적게 내려가지고 얼음을 녹인 다음에 거기다 또 얼음 좀 더 담아서 이제 이렇게 주는 스타일인데 좀 진해요, 먹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진하다는 농도가 진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쓰단 얘기예요, 쓰단 얘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커피의 농도의 진하기를 얘기할 때는 어떤 무게감의 바디감을 얘기하기보단 그냥 쓴맛, 탄맛이 많이 나냐 이런 걸로 보통 그 진하다 안 진하다를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커피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시음하다 보면 안 진한데 진하다고 그래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쓰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네, 이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가 쓴 게 사람들은 이제 진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일의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 이제 그란데 사이즈, 그란데 사이즈니까 그런 그란데인가? 그란데 사이즈니까 그란데가 맞죠? 보통 이 그란데를 제가 알기로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제 포르투갈 쪽에서 이제 크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73ml로 보통 이제 16온즈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양을 보시면 475ml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1온즈를 30ml로 치면 한 480으로 볼 텐데, 원래는 이제 28.35ml니까 계산해 볼까? 어디 가서 계산기 나와라. 계산기 28.35 곱하기 16은 453.6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지? 이건 또 뭐야? 근데 계산 잘못한 거야? 473을 16으로 나눠볼까? 16으로 나누면 29.5625로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1온즈가 28.35ml로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내 검색해봐야겠어. 하도 내 그 기억력이 상실되니까. 28.35ml 1온즈 맞네. 1온즈의 정확한 표기가 28.35ml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숏 사이즈가 이제 8온즈, 이제 그 사이즈를 구분 짓자면,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얘네는 보시면 이제 영어랑 이제 이탈리아어랑 이제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숏 사이즈가 이제 짧다란 뜻이니까 이게 8온즈예요. 이제 237ml라고 보면 되고, 보통 개인 카페에서 쓰는 게 이제 스몰 사이즈 이제 10온즈죠. 10온즈.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10온즈. 그 다음에 이제 톨 사이즈, 이제 12온즈. 이제 톨 사이즈가 이제 약간 톨 사이즈가 이제 뭐 이디야에서 쓰는 13온즈 레귤러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온즈짜리 이제 스몰 사이즈는 개인 카페에서 많이 쓰고, 이제 12온즈 톨 사이즈는 이제 그 스타벅스, 그리고 이제 엔젤리너스, 커피빈 같이 좀 이제 외국계 브랜드. 물론 이제 엔젤리너스는 이제 롯데 겁니다. 롯데 거. 물론 이제 롯데는 일본 건데 뭐 이제 반 일본 반 한국 약간 요런 약간 좀 애매모호한 국적 박쥐죠, 박쥐. 근데 13온즈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이디야, 뭐 파리바게트, 타멘탐스, 뭐 할리스, 커피바네, 뭐 이제 던킨 도너츠 이런 데 쓰는 게 이제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근데 16온즈 이제 473ml라고 하는 이제 그란데, 스타벅스 이제 그란데 사이즈가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라지 사이즈라고 그러면 이제 한 17온즈
네. 뭐 할리스, 커피베네, 뭐 타멘탐스, 파스쿠치, 에젤스 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많은 카페에서 이제 쓰는 사이즈고 이제 벤티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온 이제 스타벅스 벤티도 있습니다. 20온즈죠. 그 메가 커피의 이제 기본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가 20온즈입니다. 그 벤티에서도 요 사이즈로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벤티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이제 20을 뜻합니다. 2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온스라는 뜻으로 이제 벤티 사이즈 이제 이런 개념을 쓰이는데 네가 뭘 아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이탈리아 딱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한 번 갔다 온 애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 오바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진짜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어줍지 않게 주워 듣고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우리나라엔 없는데, 이제 그 다음 사이즈가 이제 트렌타 사이즈입니다. 이 트렌타라는 말이 이제 TRENTA인데, 이것도 이제 이탈리아어에 이제 30이에요, 30. 그러니까 이제 벤티, 트렌타, 이제 30을 뜻하는데, 이제 30온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31온스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한 900ml 가까이 되는 거죠. 한 916ml로 나와 있습니다만, 뭐 국내에는 이걸 안 파니까 뭐 이제 트렌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이제 좀 용어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냥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권의 용어들이나 단어들 이런 것이 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번 의미를 알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란데? 그란데, 그란, 갑자기 그런데 사투리가 그란데잖아. 그란데, 475ml, 크다. 이런 뜻이지. 뭐 이제, 그냥 먹겠다고요? 누가 그런 거 생각하냐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나는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튼, 바리스타 룰스의 이제 그란데 사이즈, 이제 아메리카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싱글 오리진 원두라고 써 있고요. SHB는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Strictly Hard Bean이라는 뜻으로 이제 고지대에서 이제 재배되는 아무래도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케니컬로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학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지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핸드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고지대에서 이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인건비가 쌉니다. 아마 이제 얘네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못 먹어요. 그래서 뭐 브라질을 제외한 보통 뭐 콜롬비아, 뭐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런 데들 보면은 이제 커피의 맛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을 착취한다든가 좀 이런 게 좀 문제시 되고 있죠. 자, 뭐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이거 거품인가?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지? 하도 뭐 여기저기 짱 박혀 있어가지고 유통기한이 근데 이런 건 유통기한이 긴데 아직 기네요. 한참 남았네요. 자, 요 커피가 일단 메일에서 나오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100%라고 써 있습니다. 요 커피 조지아 크래프트 일본 코카콜라 계열사죠. 네, 조지아 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이 블랙 듀얼브루 핫브루 깔끔한 콜드브루 듀얼브루 밸런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얘는 뭐 딱히 써 있는 게 글씨가 안 보여요. 일단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의 원두는 이제 브라질과 이제 베트남산 6대 4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핫브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75% 브라질, 베트남산 25%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비율이 좀 다른데 핫브루, 콜드브루 원액을 넣어서 만들었다. 또 하나의 커피는 이제 바리스타 룰스 시리즈인데 이제 종이팩으로 나오는 얘는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온다. 빨리 먹어야겠다.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로 나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한번 오랜만에 또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버거킹을 먹고 있는데 아이스예요, 아이스. 아써. 자, 이제 바리스타 룰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먹어보죠. 제가 이런 걸 사놓고 매일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있을 때 조금씩 시음해보고 이렇게 방송할 때 또 비교해보고 그냥 이제 좀 편안하게 마시려고 사놔요, 집에. 그러다가 이제 한 번쯤 먹어볼까? 이렇게 먹는 거지. 이걸 뭐 수시로 먹진 않아요. 제가 뭐 가공 커피를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먹어볼게요. 뭐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지? 어, 이게 확실히 더 진해요. 무게감이 확 돕니다. 여기 써있네요. 상단의 링 또는 입자는 크레마, 커피 오일이니 잘 흔들어 드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Shake well before drinking 이라고 써있네요. 뭐 또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나 볼까요? 쇼트, 그닥 중요한 내용들이 써놓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원두의 향을 보존하는 수중 분쇄 추출 기법, 워터 그라인딩이래요. 워터 그라인딩이요? 수중 분쇄 추출 기법. 물속에서 분쇄를 해서 추출을 한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하네요. 보편적으로 그라인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온에서 하지 물속에서는 안 하잖아요. 아무래도 물속에서 분쇄를 하게 되면 열 발생률을 줄이려고, 그리고 이제 향을 바깥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으나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맛으로 보면은 버거킹 커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버거킹 뭐라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버거킹보다 맛있어. 얘도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이제 더 청량감이 올라가고 시원하니까 더 낫겠죠. 확실히 이제 바디감이 조금 더 이제 텁텁한 바디감이 좀 있는 반면에 입안의 향이 더 많이 맴돕니다. 향이 많이 맴돌고, 이게 이제 달큰한 향, 달큰하다는 게 이제 과일의 단향 말고 그 약간 침샘에서 나오는 그런 단맛들의 느낌과 약간 그 쌉싸름한 느낌의 약간 스모크한, 이제 은은한 스모크한 향, 이 탄향이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먹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뭐 최고 등급의 원두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먹었을 때도 그렇게 뭐 쌈마이스럽다, 이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 조지아 크래프트의 블랙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브라질 대표적인 이제 중남미 커피의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을 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맛이 과연 어떨지, 향을 맡아보면은 약간 이 두 개의 커피를 이 잔에다 넣어놓고 일단 때깔부터가 좀 다른 게, 바리스타 룰스는 약간 좀 애들이 칙칙해요. 기름기가 떠다니는 것 마냥 탁합니다, 색상이. 근데 이제 그 조지아 크래프트 이제 듀얼 브루는 상당히 이제 콜드 브루스럽거나 이제 그 필터 커피처럼 깔끔해요. 때깔이 깔끔해. 그리고 이제 코를 맡아 보시면 이게 좀 달콤한 향이 더 많이 납니다.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이. 코를 갖다 댔을 때 약간 그 약간 단향,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밤 있죠, 밤. 고구마, 막 이런 그 우리가 흔한 얘기로 뭐 구황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감자, 뭐 이제 고구마, 막 이런 것들. 메밀도 이 구황작물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흉년이 들 때 이 생육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자라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구황 작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약간 코를 맡으면 약간 그런 느낌의 구수한 그 향들과 맛이 나는데, 맛을 보면 약간 좀 인위적인 그 커피 향과 단맛이 나요.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약간 그 있죠. 커피 사탕이나 그 누룽지 사탕. 그 누룽지 사탕 같은 거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구수하고 달콤한 향들 있잖아요. 약간 딱 그 누룽지 사탕 맛 나거든요. 지금 이게. 이 듀얼 브루 조지아 블랙이 그게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냥 먹기에는 이 바리스타 롤스 그란데가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먹던 길거리 커피 같은 느낌이 나고,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은 약간 인스턴트 스타일의 느낌이 좀 확실히 납니다. 좀 약간 향이 조금 더 풍부하면서 강하게 많이 나고,
약간 인공적인 향, 마치 그 커피 향을 넣은 듯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커피 향을 첨가했나 볼게요. 합성 향료, 천연 향료라고 그래서 향을 좀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바리스타 롤스에는 향에 대한 내용의 첨가가 없습니다. 안 넣었는지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확실히 좀 리얼 커피 쪽에 가까운 건 요 바리스타 롤스 그란데. 약간 인스턴트 커피의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건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냥 먹었을 때는 이렇게 맛이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원 플러스 원 세일 같은 거 하면 사실 먹을만 하죠.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자동차를 끌고 이제 자가용을 끌고 이제 먼 거리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는 이 커피를 이 휴게소 같은 데서 먹으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보통 4,000원 이렇게 내고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뭐 한 3,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3,000원짜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 4,000원대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뭐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 커피 한 잔씩 먹을래도. 그럴 때는 저는 그 이제 스틱 커피나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런 이런 RTD 커피도 몇 개 쟁겨 갑니다. 얼려서 가거나 지금 쟁겨 가갖고 이제 좀 가끔 이제 밤에 운전하거나 그럴 때 좀 졸리다 싶으면 이제 이런 걸 홀짝홀짝 먹으면서 이제 다녀요. 진짜로 진짜라니까. 자 이제 다음 커피도 또 먹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것까지 구라치고 그러겠습니까? 먹어서 먹어봐야 맛이 어떤지 알고 어디 가서 또 이제 비교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뭐, 뭐 바리스타 로스터니까 맨날 뭐 신선한 커피만 직접 로스팅해서 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인스턴트 라면도 먹고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는 바리스타 룰스 아메리카노 싱글 오리진 코스타리카입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향료 같은 거를 첨가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이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항상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뭐랄까 이 커피 제조 이런 대기업들 거에 많이 먹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일 그리고 최근에 소개했었던 이제 동원 그리고 이제 빙그레 요 세 개 업체 제품들을 그냥 가격 대비 만족도가 비교적 나쁘지 않아서 즐겨 먹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일 유업 걸 즐겨 먹는데 실제로 이제 이 RTD 커피 순위에서는 이제 동서식품하고 롯데칠성이 가장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 입맛에는 이런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커피 제품들이 비교적 퀄리티가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홍보나 마케팅을 이제 동서식품이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인지도 면에서도 더 많이 앞서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사람들의 인식에 또 동서식품이 원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때깔로 보면 얘도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히려 바리스타 룰스의 아메리카노가 탁성인 거에 비해서 이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과 바리스타 룰스는 약간 좀 필터 커피스러워요. 얘도 코에 갖다 대면 인위적인 향은 별로 없어서 약간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랑 느낌이 비슷한데 맛을 보시면 확실히 이 세 가지 회사의 제품 커피 맛이 다 틀리고 향도 다 틀립니다. 입안에서 이 도는 그 풍미가 확연하게 약간 발효취도 약간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익숙한 커피의 그 플레이버라고 하기보다는 쌉싸름한 맛 플러스 약간 발효된 듯한 향미? 거기에 이제 뭐 고소한 견과류의 느낌도 살짝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로는 고소한 견과류의 풍미와 진한 바디감 조화 어쩌고 써 있는데 실제로 제 입에서 느껴지는 것은 묘한 향들이 좀 많이 맴도는데 그 향이 좀 뭐라 그럴까 익숙한 향이 아니라 이게 약간 약품향?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에는 약간 약품 같은 냄새가 살짝 돌아서 뭐 이것도 나름 맛이 없진 않아요. 네, 참고로 이것도 제가 이제 노브랜드에서 이제 세일할 때 이제 샀던 건데 뭐 맛이 없진 않은데 야, 특유의 향이 좀 세다. 이 자체 이
우유팩 같은 스러운에서 나오는 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인위적인 향은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 약간 구수한 향과 단향, 그리고 이제 맛도 사실 상당히 고소하고, 그 다음에 좀 리얼 커피 쪽에 가까운 건 이제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 그리고 약간 제 취향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 아메리카노 싱글오리진 코스타리카도 종종 사다가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여행 갈 때 이런 걸 차에 쟁여놓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는 좀 향이 좀 거슬린다는 점. 반면에 이 버거킹에서 먹은 저렴한 이 커피, 물론 이제 공짜로 줬으니까 사실 제가 뭐라 말할 자격은 없어요.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니까. 그냥 쓰고 플랫한 커피 맛. 특별히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커피, 막 딱 그 수준. 딱 그런 느낌입니다. It's simple. 아주 간단하게 커피를 잠깐 소개해보면서 워밍업을 했습니다. 제가 또 너무 개소리가 길었죠? 자, 다음 순서 넘어가야겠다. 커피 기사거리들을 한번 이제 또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다시 좀 해보려고 맨날 집에서 쉬니까 맨날 집에서 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렵네. 이게 진짜 유튜브도 좀 타고나야 되나 봅니다. 쉽지 않네요. 일단 유튜브 제가 일단 짧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막 보통 짧게 찍어도 막 혼자 개소리 하다 보면 한 40분 찍어. 나 같아도 안 보겠다. 나 같아도. 근데 유튜브를 하고는 싶은데, 나의 재능이 부족해.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 참 어렵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더 상품화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이 모든 것은 전략이 필요한가 봅니다.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 자, 일단 커피 기사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뒤져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조지아 커피를 이제 좀 먹고 있는데, 얘를 좀 데워서도 먹어보려고 좀 데워보 봤어요. 데워도 이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데워놨거든요. 약간 그냥 그대로 먹은 거잖아요. 시원하게. 데워놓은 것도 지금 옆에 준비해놨는데, 얘가 좀 식었어요. 좀 식었는데, 차라리 데워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이스로 먹으면 좀 약간 그 인스턴트 느낌을 사실 지우기가 어려운데, 데워서 먹으니까 인스턴트 느낌이 상당히 많이 줍니다. 확실히 좀 느낌이 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거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다. 이게 물론 RTD 커피라서 그냥 즉석식품이니까 바로 이제 먹는 그 맛으로 먹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목요일도 1+1 한다고? 먹어야 되잖아. 또 아이씨,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응?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자, 커피 기사가 뭐가 있나 볼게요. 서울 엑스포 4월 5일 개막. 저는 이게 그 비즈니스, 뭐였더라? 비즈니스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일단 비즈니스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 신분 확인만 하면 티켓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싸게 판다,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커피 종사자들, 바리스타도 되고, 유튜버도 되고, 얘네가 이제 확인만 하면은, 근데 거의 확인을, 그렇게까지 제대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확인이 되면은, 그 비즈니스로 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이제 가서 매년, 그 접수대 가고 얘기만 하면 이제 티켓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못 갔거든요. 작년이었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다. 작년에를 이거 처음 신청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못 갔어요. 그때 수업이 있다 보니까 원래 수업을 끝나고 가려고 그랬었다가
이제 수업 끝나고 가기가 이제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강남까지.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이제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갈 거야. 이번에는 꼭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티켓을 쓸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놀리는 것보단 쓰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기사거리들이 뭐가 있나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나? 근데 이게 또 따뜻하게 먹으니까 맛이 오묘하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 맛이 따로따로 노는 듯한 이 느낌은 볼까요? 제가 RTD 커피를 따뜻하게는 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맛이 맛이 좀 기존에 먹던 그런 느낌의 맛이 아니에요. 좀 되게 오묘한 맛이 나오네? 참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맛이 뭐라 그럴까? 커피 같은 맛이 나다가 중후반부에는 약간 껄쩍지근한 맛인데 후반부에는 다시 보리차 같은 맛이 나. 아이씨 불편한데? 이 뭐야 이 커피 맛이. 자 이제 광고인데 커피 믹스 1위 동서식품 캡슐 커피 시장 진출 카누 바리스타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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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선배 이제 선 보였다 이거잖아요. 요새 광고 나오더라고요. 요새 공유 씨 나왔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카누 캡슐로 내려서 먹는 그 이제 TV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링크 타고 들어가니까 이 캡슐 기계랑 커피까지 해서 10 몇만 원, 10 몇만 원이었는데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해보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유튜브보다는 확실히 팟캐스트가 편한 게 그냥 마이크에 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유튜브는 영상 편집 이런 걸 해야 돼서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또 약간 좀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참, 뭐 이 세상 모든 게 쉬운 게 없어. 카누, 카누 캡슐. 일단은, 지금 기계 가격이 16만 9천 원. 제일 싼 게, 동서식품 카누 바리스타 어반, 바리스타 브리즈. 이건 뭐야? 바리스타 브리즈는 또 뭐야? 바리스타 브리즈 이거 뭐 커피도 같이 주나 본데 캡슐 웰컴 키트를 구매하신 카누 바리스타 머신과 함께 그 머신을 사면은 이제 이용해 보라고 샘플 커피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16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좀 사실 싸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기업이 할 거면 좀 기계값도 좀 많이 낮춰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좋으니까 비싸겠지. 좋으니까 비싸는데 사실 커피 머신을 이제 이거는 캡슐 없으면 못 먹는 건데 16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한 9만 8천 원. 한 8, 9만 원 정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브리지가 있고 어반이 있네요. 메탈 프레임을 적용한 게 어반. 물통 좌우 회전이 어반은 되고 안 되고 이게 사이즈 차이도 있고 물탱크 용량 이제 최대 압력이 20바 캡슐 컨테이너는 6개에서 7개 정도 넣을 수 있다 예열 시간 30초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네요. 평가를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좋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글들을 보니까 이제 이만큼 이렇게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소비재 쪽에만 생산을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기계까지도 직접, 물론 만들진 않겠지. 동서식품에서 기계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그럼 기계도? 카누, 캡슐. 그럼 이 기계는 어디서 제조하는 걸까? 이 동서식품이 제조를 직접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서 제조했다 이런 게 없네요. 뭐 다른 사람들의 이 글들에도 뭐 딱히 캡슐 머신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카누 바리스타 어반 199,900원. 가격대는 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이 기계가 어디서 제조가 됐고, 뭐, 이런 내용은 잘 없습니다. 제주사가 동서식품이야. 동서에서 직접 제조했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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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조까지 하는 거야, 그럼 동서가? 진짜로? 오, 그러면 이제 커피 용품들도 좀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건 또 뭐야? 디자이너 벤자민 휴버트. 벤자민 휴버트 등의, 뭐야, 뭐, 뱅앤옵슨 등의 브랜드와 협업하며 세계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던 벤자민 휴버트와의 바리스타 머신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카누가 쌓은 헤리티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하였다. 하나의 오브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좋은 얘기 많이 써놨습니다. 일단은 제조국은 중국이네요. 어쩐지 수입 판매원은 동서식품, 시노 테크놀로지. 검색해볼까? 이것도 궁금하네. 시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걸 동서식품이 이제 수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주문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 생산. 아무래도 중국 걸 그냥 띄워와서 팔 것 같진 않고, 얘네들이 뭔가 그래도 이제 국산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디자인을 주문 생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시노 테크놀로지, CINO, 나오네요. 시노 테크놀로지, 독일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나오네? 이건 또 뭐야? 시노 테크놀로지 GmbH. 이거는, 또 뭔가 좀 느낌이 쎄하네, 갑자기. 테크놀로지.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독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스찬이란 얘기인가? 스찬? SH. 스찬? 이게 스찬인가? 뭐야? 센첸? 자, 일단은 볼까요? 시노 테크놀로지. 일단 들어가 보고, 시노 테크놀로지 주방 요리를 한다. 바리스타. 뭐야, 이거 지금 잘못 들어왔다. 페이스북으로 들어왔네. 자, 시노. 일단은 캡슐 커피 메이커 알리바바. 얘네가 시노라는 회사가 커피 머신을 제조하는 회사네요. 머신을 제조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내가 무식해서 잘 몰랐어. 죄송해요. 이 시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지를 몰랐어. 치노 커피 머신. 무식해. 이제 보니까 좀 들어본 생각이 나.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치노 커피 머신은 2008년도에 설립되었고, 커피 머신과 워터 머신의 디자인 연구, 생산, 판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노는 HIP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합작 투자 회사를 시작해서 새로운 치노 테크놀로지 센첸은 뭐야? 센첸 뭐 그렇대. 한국어로도 있네요. 뭐야? 한국어는 뭐야? 뭐 한국어라고 눌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돼?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알리바바에서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 자, 일단 뭐 그렇대. 일단 치노 센첸 이게 뭐야? 스찬이야, 센첸이야. 아이씨, 나 무식한 것도 죄야? 뭐야? 스찬 같은데 이거? 뭐야? 선전. 무식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식해. 선전시.
이게 홍콩 쪽에 있지 않나? 중국에 맞지 않나요? 맞죠? 홍콩 선전. 아, 난 이걸 지금 선전을 스촨성? 아, 심천. 혹은 심천이라고 한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선전이 이제 나 홍콩 댕겨 왔거든요. 제가 홍콩 다녀온 게 2003년, 4년도인가?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그때 자유여행을 가갖고, 뭐, 솔직히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 입맛에 엄청 뭔가, 뭐 강렬한 인상은 별로 없는데, 일단 중화권 음식들이 좀 제 입맛에 막 엄청 잘 맞진 않았고, 뭐, 완탕면 많이 먹고 온 기억이랑,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짝퉁 시장 같은 것도 있어서 구경 갔다가 피규어 같은 거 잔뜩 사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피규어 잔뜩 사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전은 홍콩과 인접한 관동성에 위치하며 동강과 후이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최초의 특별 경제지구로 선전에 쾌적한 기후 뭐 어쩌저저저저 있습니다. 아씨 무식해갖고 큰일 났네. 일단 이게 선전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치노 테크놀로지 선전이라는 뜻인데 이 얘네 회사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뭐 있나 볼게요. 뭐야 왜 안 나와? 일단 치노라는 회사가 그럼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얘네 뭐야? 치노? 뭐 하는 회사지? 그냥 아까 얘기한 거는 그게 다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어디 없네요.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회사라고만 돼 있어요. 뭐 이제 좀 이게 뭐 제조회사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네요. 그냥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소개를 그냥 구글 번역으로 돌리면 치노는 2008년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넘치며 기술력 신의 열심인 젊은이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다. 치노는 초창기부터 캡슐 머신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치노 공장은 선전 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 홍콩 공항에서 차로 1시간 30분 뭐 이렇대요. 중국의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달리 치노는 항상 전 세계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전념했다. 뭐 이게 다양한 캡슐 머신 시장의 확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좋은 얘기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 웹사이트도 있네요. 웹사이트 치노 한번 왜 안 들어가지냐? 웹사이트라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와 봤습니다. 얘네 이제 홈페이지가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일단 네스프레소 호환 그리고 이제 이 뭐 얘네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보면 2008년도부터 이제 커피 머신 모델들이 있는데 자꾸 뭐 어디가 넘어가냐? 이거 모델이 있는데 이게 2000 최근 연도까지도 이제 계속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캡슐 커피 머신이나 즉석 이제 이제 바로 내려 먹는 커피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사무용 뭐 이제 커피 머신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곳인 것 같은데 근데 자세하게 뭐 이제 뭐 어떤 회사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건 없어요. 더 알아보기 들어가 볼까요? 더 알아보기 뭐 없네요. 뭐 아니 뭐 이렇게 사이트가 왜 이렇게 정신없어 막 왔다 갔다 해. 그냥 뭐 치노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기 위해 하이 HIP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합작 투자를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만 있지. 그냥 이런 머신을 제조하는 회사인 것 같아. 자, 아무튼 카누에서 이제 이 회사 제품의 머신을 이제 주문 생산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이제 파는 거죠. 음.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검색이 되나? 치노 커피 머신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볼까요? 치노 커피 머신 지금 쳐보면 나오네요. 치노 아트 오토 템핑 머신 오토 템핑 내가 무식한 거였어. 나 이 치노라는 브랜드 이게 아닌데 이거 또 치노 아트네. 이건 또 뭐야? 오토 템핑기
오토 템핑기. 요즘에 오토 템핑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맥, 맥카페래. 메가커피 갔더니 메가커피에서도 오토 템핑기를 놓고 쓰는 걸 보면 뭐 그래도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템핑기를 쓰는 주된 목적은 균등한 템핑 세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커피의 맛에 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거든요. 뭐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문가들이 많은 카페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오토 템핑기를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템핑을 할 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 참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치노 커피 머신이라고 치면 대부분 이제 네스프레소 버추어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 치노 커피 머신이 그렇게 막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없네. 없어요. 국내에서 이렇게 치노 커피 머신 다시 영어로 쳐볼까? CINO 커피 머신. 이 커피로드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소개했던 국내에 이 제품 수입하는 업체가 있는데 얘네도 커피로드 뭐 커피 머신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국내에서도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보면은 가격대가 싸진 않은데 19만 8천 원. 비싸네요. 15만 9천 원.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건가 봐. 샤오미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에 뭐 3, 4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샤오미에서도 그 커피 머신기가 나오잖아요. 참고로 제가 안 사봤는데, 안 사봤는데, 이게 보통 무료 배송하면 한 6만 원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머신기가 어차피 구조가 좀 단순하지 않겠냐 싶다 보니까 사실 캡슐을 사다 먹잖아요. 근데 머신기 자체가 비싸 버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머신 가격을 좀 낮추고 캡슐을 좀 사서 먹는. 이거 사서 해보고 싶다. 샤오미 미지야. 샤오미 미지야. 우리 와이프가 또 그러겠지? 쓰지도 않는 거 집에 또 오지게 또 쌓아놓는다고 해서 제가 집에 보시면 이 방이 창고야 창고. 뭐 피규어부터 해서 온갖 잡동사니 다 버릴 만한 건 없어요.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많이 사니까 이것도 이제 병이야 병. 쓸데없이 자꾸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커피 용품들도 집에 굴러다니는 게 오지게 많아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맨날 잔소리 하죠. 좀 버려라. 근데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 아깝거든요. 진짜 다 돈 주고 샀는데 버리긴 아까워. 거기다가 또 뭐 또 혹시 알아 내가 또 카페 차릴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언제 차리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또 나중에 또 살 거 생각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에이씨 여기 뭐 누가 또 글을 달았네. 카누 캡슐 머신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피처링 싸구려는 아니다라고 써있네요. 이 사람도 이제 좀 이제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요새 챗 GPT 활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그 반도체 수업을 듣고 나서 챗 GPT 관심이 좀 많이 갖게 됐고 실제로 지금 쓰고 있어요. 써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짜집기만 해주는 수준인 것 같아서 그래도 뭐 그냥 임기응변으로 쓰긴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AI를 하나 내놓고 있죠. 검색 AI.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게 좀 자꾸 이제 빠르게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게 진짜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이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인간은 나쁘다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인간은 나쁘다? 나쁘니까 없애야 된다. 인간을 죽여라. 뭐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갑자기 터미네이터와 같은 시대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미래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음? 빨리 구원자 구원자 크리스찬 베일을 찾아야 돼? 존 코너 대신 나를 불러줘. 백수 이씨를. 자, 내가
내가 미래를 예견해서 지금부터 터미네이터의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과거로 가겠어. 구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 정신 차려. 자, 아무튼 캡슐 머신을 쓸데없이 검색하다가 카누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유통하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돼서 느낀 게 뭐냐. 자,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조금씩 파일을 가져가고 있고 소비자한테 접근하고 있다. 왜?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유통망을 가지고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으니까 야, 니네 커피 먹으러 맨날 밖에 나가서 그 싸구려 그지 같은 커피 2,000원씩 먹지 말고 자, 이 미려한 디자인을 봐봐. 이쁘지? 어? 야, 거기다 우리 캡슐 커피 싸고 맛있잖아. 먹어. 약간 요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걸로 보면은 동서만 이거 하겠어요? 이제 동서가 하게 되면 남양도 할 거 아니에요. 남양이 하면 매일도 하고. 왜? 누군가가 이런 걸 해서 좋은 어떤 사례를 남기면 그 후속 주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약간 뭐랄까 캡슐 커피는 캡슐, RTD 커피는 RTD, 뭐 핸드 필터 커피는 필터 커피,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이런 게 약간 뭔가 이렇게 다 해먹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유통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진 값싸고 괜찮은 커피를 빠른 시간 안에 파급력 있게 많이 이제 시장을 파이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동서식품이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 뭐 네슬레,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JAB 홀딩스의 JDE 이 커피 연합, 그리고 이제 네슬레,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공룡 이제 이런 뭐 이제 세계를 흔드는 커피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커피 시장의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 이 유대인 기업들.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 맥심 카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카노라고 하는 브랜드를 약간 정체성을 독립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뭐 수출도 하고 세계 시장으로서 발돋움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카누가 맥심 카누인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쵸? 맥심 카누로 돼 있는 거죠? 맥심 카누. 맥심 카누. 근데 이 카누가 미국에도 있나? 미국 맥심 카누. 미국 거주 여자 한국에서 아직 미국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미국 네스카페 뭐 커피들은 이제 주로 있는데 맥심 카누라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카누라는 브랜드는 누가 만든 걸까요? 카누 브랜드, 카누 커피 브랜드 좀 볼까요? 누가 이제 검색어를 하다 보면 좀 누가 나온 것 같은데 동서식품 홈피를 한번 와봤습니다. 회사 제품 안내 브랜드로 들어가서 카누가 따로 나와 있네요. 맥심 카누로 안 돼 있고 카누 바리스타로 돼 있는데 한번 카누 바리스타? 카누 바리스타는 지금 이 제품이고 지금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카누를 볼게요. 카누. 자, 카누를 보면은 맥심 카누라고 써 있는데 맥심 카누는 에스프레소 추출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다. 근데 자세한 얘기가 없네. 카누 브랜드 사이트가 또 따로 있네. 카누 브랜드 사이트 모바일을 통해 카누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뭐야? 뭐 모바일로만 들어가라는 거야? 또 피곤하네.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또 힘드네 갑자기. 자, 모바일로 한번 들어가 봤어. 뭐야? 끝이야? 모바일로 들어오니까 그 브랜드 소개에 대해서 딱히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들은 없고
그냥 커피 전문점 수준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만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 맥심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로는 일단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고 50대 50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맥심의 이 카누 시리즈 역시 수출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냥 이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근데 왜 이 동서식품이 더 커가려는 생각이 없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런 카누 같은 거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맥심의 카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카누란 이름을 달고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좀 카누로서의 독립된 브랜드, 예를 들어 이제 현대자동차에 뭐 그랜저가 있다면 제네시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제네시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로고를 달고 나오니까 현대차란 인식의 어떤 로고나 라벨이 없어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와 이런 커피 아니 뭐 이런 커피래 자동차 브랜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실제로 이제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 동서식품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브랜드로 보면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카누 바리스타라고 해놨는데, 근데 이 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심 카누로 이제 약간 하위 브랜드인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요거를 왜 이걸 좀 더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 참고로 이 맥심이라는 브랜드도 들어가 보면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구글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로 들어가서 맥심 카누 맥심 카누 브랜드 맥심 카누 김광수 맥심 카누 마케팅의 신의 한 수 브랜드 체험 공간에 소비자 열광한다. 동서식품은 마케팅의 귀재. 맥심 브랜드가 40여 년간 1위를 지킨 비결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했고 친구 같은 브랜드로 입에 착 감기는 슬로건도 인지도에 기여했다. 맞아요.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이 커피하면 맥심, 동서식품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 건 역시 어떤 특정 브랜드가 그 시장을 선점한 어떤 독점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뭐 마케팅을 잘 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이미지 마케팅 면에서 어떤 문화 마케팅 측면에서 먼저 선점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역시 카누에 대한 뭔가 디테일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없네요. 뭔가 이 카누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누굴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누굴까요? 어디 가서? 맥신 카누, 여기도 없고, 카누. 잘 안 나오니까 나무위키로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나무위키가 그래도 이제 많이 이 자료들이 계속 편집되고 업데이트 되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구글링도 좋은데 일단 위키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책상 위의 카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 그 이름은 카페인데 플러스 뉴의 합성어에서 유래 인터 브랜드에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 브랜드가 또 뭐냐? 이 무식한 거는 진짜 하늘을 찔러. 인터 브랜드? 뭔 소리죠? 모르면 찾아봐야지 뭐. 내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내가 무식한 걸 어떻게 해? 인터브랜드 서울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라고 하네요. 주식회사 인터브랜드 대표자 문지훈 중소기업이 간판 및 광고물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회사인가 보다. 뭐 나는 아는 게 없어. 네, 뭐 그렇대. 뭐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전문 브랜딩 업체에다가 이제 맡겨갖고 이 브랜드를 만든 거네요. 동서식품이. 자, 뭐 이름도 상당히 착착한 게 카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야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인터브랜드에서 만든 브랜드다. 인스턴트 커피답지 않은 비싼 가격으로 성공할 수 있죠. 회의적인 시선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성공.
이 이후에 2012년에 롯데칠성, 롯데칸타타, 남양, 루카에 여기에 도전장을 낸 상태에는 아직 인지도는 적다. 그쵸?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대부분의 인스턴트 이런 커피류에서는 롯데나 남양도 있지만 동서에 이제 독주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파일을 차지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선점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도 이런 게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그냥 별다른 내용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네요. 나는 좀 그런 걸 원한 건데 그런 내용은 없어. 내가 원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 그나마 이제 인터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를 개발했다 정도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뭐썩 좋은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위키에도 없는데 일단 현재는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왜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블렌딩을 할 때 이 맥심이라는 브랜드를 달지 말고 하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커피 기사 검색하다가 카누에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 소개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네요. 자, 이제 또 하나의 기사는 이제 이디야 커피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디야가 이제 국내 시장의 수익성 악화 부분을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워봐야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디야도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내 시장을 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이 돼야 해외 시장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2029년 글로벌 커피 시장 714억 규모 연 4.0%의 상승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데아 커피 괌 교두보 삼아서 미국 본토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데아 커피가 스타벅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식품 서비스 커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이데아 커피는 미국 진출을 통한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이데아가 이제 기본적인 인스턴트 믹스 커피죠. 믹스 커피를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하는 내용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찾아보면 16일 인도 시장 조사 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도죠. 2022년도 4,203억 1천만 달러, 약 541조 7,780억 원 규모였던 글로벌 식품 서비스 커피 시장이 현재 오는 2029년 5,540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된다.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글로벌 식품 서비스 커피 시장 핵심 플레이어로 이디야를 꼽았다. 꼽았다. 얘네가, 그렇다. 진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뭔가 이제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제 홍보성 기사인데, 글쎄요. 뭐, 사실 단정을 지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이디야가 거둔 성과가 나타난다면, 뭐, 미국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디야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 말고는 딱히 품질로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 유통이 되고 있는 커피 제품들과의 어떤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국 제품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라면은 뭐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다수의 커피 제품들이 좀 약간 좀 레벨이 고급 커피라기보다는 일반 대중 커피 쪽 가까워요. 그럼 뭐 대중과 뭐 고급이 뭐 나뉘는 거냐?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시장성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 먹는 커피들이 보면은 이제 대중성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 커피들이 나오는 게 보면 요즘 워낙 품질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디야의 제품성이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라고 저는 뭔가 이렇게
밝은 미래가 보이진 않는데 뭐 될 수도 있죠. 뭐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가 뭐 어줍지 않게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해외 시장에 발을 돌려서 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쪽의 공략을 나서고 있는 걸로 일단 평가가 되어지는데 이게 좋은 결과로서 이제 시너지가 난다면 국내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해외 시장으로서 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오히려 해외 시장 쪽에 더 적극적인 열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달콤 커피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진출하는 내용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중국 시장 실제로 이데아가 중국 시장에 이제 냈었다가 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데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몇몇 할리스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제가 몸을 담았던 뭐 커피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진출을 했었는데 별로 썩 좋은 성과를 못 얻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 현지화한다는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큰 히트를 친다는 게 조금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디저트 전문점 설빙도 이제 지금 일본 쪽이나 다른 나라의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류의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 문화가 해외에서 꼭 안 먹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현지화돼서 쉽게 먹힌다라고 보는 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죠. 뭐 요즘에 한류 열풍이 좀 불면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들, 뭐 음악, 영화, 드라마, 또 이제 음식 이런 문화가 해외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이 또 이제 상품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쉽게만 보고 들어갈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의 기사로는 이제 기사님을 위한 커피 한 잔 1,000원. 한 커피 전문점 메뉴에 식글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이 기사를 저도 얼핏 봤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AS 같은 거 신청하거나 이제 집으로 출장 오시는 기사님들 보면 이제 물론 돈 들이죠. 뭐 그 중에 돈이 얼마나 이분한테 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출장비에 수리비 같은 거 드리고 이제 뭐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간식 같은 걸 드려요. 왜냐면 저는 이제 냉장고 같은데 이제 뭐 음료수나 커피 제품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 어차피 나 혼자 다 먹기도 버거운데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그냥 드린단 말이에요. 뭐 이제 뭐 바카스, 뭐 비타 500, 뭐 이제 이런 거 그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드려요. 어? 뭐 이제 많으면 뭐 없으면 하나만 드리는데 많으면 그냥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시죠. 이제 그런 취지로 인식을 해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죠. 라이더한테 내 거 배달을 시켰어. 음식, 그러니까 음료 같은 걸 시켜서 뭐 디저트랑 시켰는데 기사님도 혹시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결제해줘라. 그럼 우리가 기사님한테 커피 한 잔 드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 취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일단 커피 가격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일단 1,000원 아니에요, 1,000원. 물론 더 싸면은 좋겠지. 뭐 한 500원? 이러면 더 좋겠는데, 뭐 사실 1,000원이 요즘 물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1,000원도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편의점만 가봐도 1,0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게 없어. 뭐 마트 정도 가야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할인된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빵빠레 이런 거,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들 이렇게 할인 전문점 가면 빵빠레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1,000원이에요. 콘 종류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요즘 물가 올라서. 전에는 800원에도 샀는데 요새는 보통 1,000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빵또아 이런 거 이제 먹으면 이제 1,0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주는 걸 가지고 누리꾼이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아니, 내가 나보다도 더 잘 버는데 굳이 택배 기사님 사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야, 내가 돈 내고 서비스 받는데 굳이 내가 너한테까지 뭐 챙겨줘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제 얄팍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내 주머니 사정도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돈까지 쓰는 것이 부담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시면 야 뭐 1,000원 정도야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고깃집 가면 요즘에도 좀 많이 구워주시는데 뭐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랑 고깃집을 가서 고깃집에서 아줌마 그 선생님들이 서빙해주는 우리 이모님들이 고기를 썰어주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서빙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 팁으로 몇만 원씩을 줬습니다. 이제 그 맛에 이제 또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이제 서빙하는 아줌마가 더 잘해주세요.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서비스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아이스 커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뭐 추운 날은 따뜻한 거, 뭐 더운 날은 아이스로 그냥 이제 편의상 아무거나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기사가 아메리카노 핫으로 달라 그럼 핫으로 주고 아이스로 달라 그럼 아이스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엄청 추웠던 날 아무 생각 없이 배달시켜서 내 라떼 기사님 드린 적이 있었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나 제공하는 입장에서 서로를 한번 배려해 준다면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배달비가 비싸니까 저는 이제 배달을 이용을 안 해요. 픽업하러 가요. 시켜놓고 이제 직접 포장하러 가는데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베푼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배려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인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참고로 너는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냐? 아 저도 그래서 이게 약간 실행을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튀르키예 쪽에 그 네이버에서 굿네이버스에서 기부하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5,000원 5,000원. 그래서 이제 5,000원짜리 한 번 하고, 뭐 이제 콩도 기부하고, 뭐 마일리지도 기부하고, 했어, 진짜. 아, 구라 아니고. 했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한 10,000원 하려고 했는데, 이날 돈을 많이 써가지고, 5,000원 했단 말이야. 그것도 다음 달에도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좀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뿌듯하고, 아, 그래도 내가 가만히만 있진 않았어. 그럼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돈을 1원이라도 주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1원도 안 주면서 뭐 투덜투덜 뭐 말은 되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굿네이버스에서 5,000원 기부하고, 어? 그래서 또 뭐, 이제 뭐 해피콘인가 뭔가 또 몇백 원 기부하고, 또 뭐 마일리지도 몇천 원 기부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로 했어. 해가지고, 아니, 좀, 여유 있을 때, 많진 않아도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면, 뭐 예를 들어 내가 5,000원씩 냈는데, 전 국민이 5,000원씩만 대줘도, 이거 큰 돈 아닙니까? 에? 5천만 인구가 5,000원씩만 대줘도, 튀르키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터키가, 뭐 일본이 더 우방이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 좀 어렵고 힘들 땐 그런 거 좀 따지지 마. 일본이 지진 나갖고 사람들 죽었는데 박수 칠 거야? 이럴 순 없잖아. 어? 아, 쟤네들도 나쁜 건 나쁜 거고, 어려울 땐 또 도와주는 거고, 어? 불쌍할 땐 또 불쌍해서, 그게 인간인 거지. 뭐, 물론 인간이 그지 같은데. 아니, 그 투르키예, 터키가,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가 뭐, 물론 형제 나라라고 하는 건 좀 오반데, 예? 솔직히 형제 나라까지는 아닌데, 뭐 6.25 때 도와준 것도 사실이고 다 고마운 건 사실인데 뭐 굳이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도움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걸 뭐 또 지나치게 또 배달비 또 비싼데 내가 뭐 그 배달하는 애들 커피까지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인식은 그닥 쪽 좋은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취지에서 또 개소리 한번 내놔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커피 한번 또 먹어봐야 되는데 이제 힘들어서 떠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떠들다 보니까 힘들어. 지금 있는 커피 먹다 속 베리겠어. 그러니까 진짜 위내시경 하다가 죽다 살아왔다니까. 진짜 힘들었어. 나 헬리코박터균 있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검색해봤더니 뭐 제균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도 헬리코박터균 나오면 뭐 큰일 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위암을 발생할 요인이 있어서 제균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뭐 요새 뭐 한 2, 3주 약 드시면 보통 한 1, 2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2주 정도 먹으면 보통 제균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셔서 뭐 빨리 나와서 검사 결과 나와서 좀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자, 뭐 어영부영 녹음을 했습니다. 네, 뭐 속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녹음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씨 아저씨. 네, 아무튼 힘들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네, 커피 더 먹어보려고 했는데 커피가 좀 잘 안 받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커피가 안 땡기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요새 우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수업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노라리 노라리 하면 조금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제 수업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손 빨고 있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집에 돈은 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있어야 뭐 공과금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안 벌어다가 갖다 주면 얼마나 다 쫄릴 거 아니에요. 뭐 아이 불쌍해 씨.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피 기사 얘기하고 그냥 인스턴트 커피 먹다 끝났는데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또 배우는 거고요. 뭐 평생 공부라고 하잖아요. 뭐 커피라고 해서 뭐 한번 뭐 마스터 됐다고 자기가 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이제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겠죠. 네, 기본적으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카누 쪽 동서식품의 이제 캡슐 커피 출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했는데 뭐 먹어봐야 알겠는데 일단 이 캡슐 카누가 이 네스프레소 호환이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캡슐 아씨 뭐 마감하다가 또 개소리 하고 있어. 캡슐 카누 네스프레소 캡슐 카누 호환 카누에서 캡슐 머신하고 전용 호환 캡슐을 출시했다고 한다. 카누 바리스타 머신 전용 캡슐이 있고 네스프레소 머신 호환 캡슐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자체 머신에서 내릴 수 있는 거랑 이제 네스프레소용으로 따로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자체 머신용은 중량이 9.5g, 양이 많은 거죠. 네. 반면에 네스프레소는 5.7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알 것 같은데 카누 캡슐이 종류가 근데 제가 그 동서식품에 하도 많이 뒤어가지고 먹었다가 맛이 별로라 사실 좀 믿음이 안 가는데 또 먹어봐야겠죠? 이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뭐 여러 가지 미디엄 로스트 이제 보면 인텐스 7 여러 개가 나와 6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맛이 어떨지 일단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제스민 향의 산뜻하고 기분 좋은 산미를 담은 실키 라이트 로스트 캡슐 이런 게 왠지 내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스무스 미디엄 로스트 달콤한 과일향의 허브의 향미가 더해져졌다. 진짜일까요? 일단 가격은 지금 6,720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제가 오늘 잠깐 나가서 이 제품 마트에 가고 싸면 행사하면 살게요.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또 잘들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